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자, 요즘 이런저런 경제지표들 참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쭉 보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경제지표 관련 재료들이 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GDP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입니다. CPI나 PCE 등 물과 관련된 재료들은 물론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만 시장에서 현재 첫 번째 순위에서는 잠깐 밀려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고용 관련된 지표인 실업률, ADP 고용 변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지수 등은 방향성에 큰 변동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 고용 관련 지표들은 경기 침체의 깊이와 관련을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미국의 GDP부터 좀 살펴볼게요. 4월 27일에 미국의 GDP 예비 추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GDP죠. 시장에서는 2%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발표치는 1.1%가 나왔어요. 상당히 두 개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DP라는 거는 큰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가 이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확실히 또 미국 경제 1분기 성장 속도는 더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이것은 이젠 정말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의 긴축 기조에는 종지부가 찍혔다라고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베이비 스텝 상승했지만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었고요. 예상했던 부분이었죠. 오히려 미 국채 채권 금리가 고점을 찍고 슬슬슬 내려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DP 발표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현재 이제 기업 투자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재고가 감소하고 금리 상승이 주택 시장에 계속 타격을 가했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주거용 고정 투자는 8분기 연속 위축되고 있다. 마이너스 4.2%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현재 1.1% 발표치보다 더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3.7%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소비가 따라줘야 기업도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인력들을 고용을 하는 것인데 소비가 견고하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금리가 높아서 현재 대출이 좀 어렵고요. 부실한 기업들은 망해가고 있고 기업들은 재고를 줄이려고 더 싼 값에 물건을 내놓고 고용은 잘 하지 않게 되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좀 그러합니다. 특히 기술 집약적 산업들이죠. IT나 금융 쪽이 해고바람이 거세죠. 그래도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이번 발표치가 3.4%가 나왔어요. 저번에 3.5%였는데 0.1% 더 낮아졌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0.2% 낮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아직은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확실히 좀 생각해보면 1인당 생산성이 높은 산업군에서는 해고바람이 거세지만 서비스 업종 쪽은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물가 관련 지표인 PCE 지표도 작년부터 계속 하락세입니다.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고용도 탄탄하죠. 자, 근데 금리는 올라서 현재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경제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도 같다.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가 함께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요즘 경제 지표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이자율 차이인 장단기 금리 차, 이 역전 부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 파란색 선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차 역전이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금리차 역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금리가 이제 하방을 찍고 이렇게 역전되는 게 해소되어 간다는 모습 좀 보이죠. 자, 이제는 금리 상단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10년물과 3개월 단기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는 점점 역전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는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여야 간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한번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었고요. S&P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 달도 남지 않은 협상의 결과에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6월 전까지는 아마 파열음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니까요. 결국에는 근데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재료로 오히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식을 더 사모으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한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최근 한국의 무역 수지가 1997년 IMF 시기 이후로 처음으로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고 또 중국향 수출이 26% 이상 감소했다라는 점이 이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1% 감소, 디스플레이가 29.3% 감소, 석유 제품, 석유화학이 각각 27.3%, 23.8%로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뭐 번외적인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업황이 좋지 않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관련 제품들, 관련 주식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관심 종목도 꼭 등록을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4월 초부터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거의 3월 말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상 이 4월 달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송금해 가는 시기라는 점도 이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의 상승폭이 꽤나 가파르다라는 것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0.25%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와는 1.75% 차이가 벌어졌다는 것도 외화 유출이 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둔화, 그에 따른 실질적인 연준의 긴축 기조 종료, 그에 따라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참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점점 확대가 돼서 5월, 6월에도 계속 원달러 환율이 이것보다 더 약세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면 약세라는 건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는 뜻이죠. 외화가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의 원화가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간주가 될 수 있겠고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별로 못 오르고요. 경기 침체 등의 이슈로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최근 이 한중일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 흐름 보시면 한국은 이랬고요. 일본 4월 초부터 일본 엔도 좀 약세죠. 중국 보시면 중국의 위안화도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가장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이 모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4월 초 들어서의 환율 변동폭으로 따지면 가장 환율 변동폭이 큰 나라가 일본이고요. 2.92% 올랐어요. 그리고 한국이 1.64%, 중국이 0.72%입니다. 네, 아직은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현재까지는 크게 쓰지 않고 있다는 소리고요. 그것은 아직 외화 유출이 그렇게까지 가속화되거나 심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은 주식시장 하락 요인들이 산적해 있긴 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슈랄지 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현재 단기적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 PMI 지표가 50 미만으로 별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 등등을 꼽자면 셀 수 없겠죠. 근데 웃긴 건 주식시장에 항상 나쁜 뉴스들은 언제나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한번 좋은 뉴스만 가득했던 날 기억나시나요? 정말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있지 않는 이상 보통은 그런 날은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충분히 상승 확률에 베팅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들도 저점을 다지고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저도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종목들이나 괜찮게 분석하신 종목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서로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5월 초 연휴 잘들 보내셨을 텐데 이번 주도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